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58세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낯설겠지만 분교라는 학교로 지금은 폐교한 지 10년도 넘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6학년 형 누나들까지 한 반에 모여 공부도 음악 시간도 체육 시간까지도 다 함께 했더랬죠. 저희 반은 6학년 형 2명과 누나 1명, 그리고 저랑 동갑인 여자아이 1명, 그리고 나머지 아래 학년들까지 모두 합쳐서 채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지키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사방치기 술래잡기 또는 학급에 아이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위바위보를 해서 남자애들까지 편을 나눠 진 사람이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줄을 잡아줄 때도 있었고요. 학교 앞 바닷가에 나가 공도 차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서 어느새 바닷가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가곤 했죠. 그러면 선착장에 있는 보드과 쪽에서 뭔가 말리거나 혹은 뭔가 캐고 다듬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머리에 보자기를 두르신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누구누구야 들어가자 하는 소리와 함께 곧 우리의 하루 일과는 끝이 나곤 했죠. 저도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노를 등에 지고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고요. 그럴 때마다 고맙게도 옆집 사는 동갑내기 짝꿍 주희와 그의 어머니께서 저와 집까지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주희는 말괄량이 바가지 머리에 키도 우리 반에서 3번째로 크고 목소리도 제일 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날이면은 어김없이 아이들과 언덕에 올라가 신기한 버섯도 따고 해수욕장에 나가 갯바위에서 거북선이며 소라, 삿갓조개 같은 걸 따서 누가 더 큰 걸 땄는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모래사장 끝 갯바위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파도가 못 올라오는 곳에 조그만 동굴 같은 구멍이 패여 있었는데요. 어른 5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넓고 아득한 아지트였죠. 가끔 수영하며 놀다가 혹은 공놀이를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은 우리들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젖은 옷을 말리고 비가 그치면 내려오곤 했죠. 가끔은 놀다가 배가 고프면은 그곳에 들어가 갯바위에서 캔 거북선이랑 소라조개 같은 걸 꺼내 옹기종기 앉아서 구워 먹기도 했었죠. 파란 하늘 눈부신 파도가 잔잔하게 맑게 개인 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언덕 위에 오르면은 노란 괴물주머니 들꽃무리가 널따랗게 아지랑이가 피어져 있었고 저 멀리 바다를 보면 맑은 날씨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섬들까지 보이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비교적 파도가 덜 치는 방파제 너머 얕은 물을 찾아서 누가 숨 오래 참나 같은 시합도 했더랬죠. 저는 한 학년 누나보다는 늘 졌지만 동갑들 중에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늘 해수욕장이나 뚝방에 가방을 던져놓고 물질을 하고 갯바위를 오르면서 저는 수영선수가 되어서 전복만큼 커다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로 사실 날 때부터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분교일에 몇 명 안 되는 5학년을 차지하고 있고 그곳 생활도 벌써 4년이나 훌쩍 넘었습니다. 제 고향은 창원이지만 어머니께서 2차례 위암 수술을 하시고 요양할 곳을 찾았고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시기에 1, 2학년까지는 전학을 다니다가 이듬해인 이곳으로 와서
지금까지 분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곳이 평화롭다 여기시고 제가 여기서 잘 적응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옮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딱히 여기를 오려고 하시는 선생님도 안 계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여기에서는 전학년 모든 과목을 전부 가르치시지만 피아노를 잘 못 치셔서 몇 년째 매번 음악 시간이면은 항상 애를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학기 음악 시간마다 동요 대신 리코더를 더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 애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학교 정문 앞 매화나무 꽃이 활짝 피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자전거를 타고 뚝방이를 달리는 제 콧등을 간지럽히는 봄 냄새가 유난히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분 좋은 봄처럼 향기롭던 그 아이가 전학 온 첫날이었죠. 반장,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얘들아, 주목! 오늘 서울에서 전학 온 송재일한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려보나? 동영이랑 동갑이니까 특별히 주희랑 같이 잘해주고 알았지? 그 자리는 이쪽 고 3학년 미란이 옆에 앉거라. 또래보다 큰 키에 뭐가 부끄러운지 간신히 대답만 한 채 푹 숙이고 있던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겨우 들어 놀란 토끼 같은 동그란 눈으로 자리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전 건너편 옆자리에 앉은 그 애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매화꽃잎처럼 하얀 볼에 붉은 매화 같은 빨간 입술을 앙다물고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으로 뭔가를 감추기라도 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어린 나에게도 차마 다가가기 힘든 신비롭지만 비밀이 많은 아이같이 보였습니다. 또 조금은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첫인상과는 달리 웃기도 말하기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짝꿍인 3학년 2살 아래인 미란이가 언니 잘 따랐습니다. 공기놀이도 고무줄 놀이도 여자아이 한 명이 더 왔을 뿐인데 공놀이 사방치기보다 여자아이들 놀이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남자애들이 뾰루퉁해서 고무줄을 놓고 싶어 하면은 키가 큰 제이는 고무줄에서는 틀린 적이 없는 편이었는데도 눈치껏 일부러 틀린 건지 이내 다른 놀이로 끌고 가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동굴 라지트에서 옹기종기 앉아 거북선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 타고 남은 재를 서로 몰래 얼굴에 묻히고는 마주보며 깔깔 웃었고 사실 바닷가 지역의 아이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제가 묻은 것이 그리 티가 나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슬쩍 훔쳐본 하얀 얼굴의 제이는 혼자서만 재를 묻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얼굴로 밝게 웃는 그 아이는 꼭 만개한 동백꽃 같았습니다. 처음 전학 온 날 어딘가 차갑고 어두워 보였던 그 아이가 맞나 싶게 우리들과 장난도 잘 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누구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가고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우리들은 가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피아노를 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한시름을 놓으셨고 한 번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매번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쳐주는 제이한테 고마워서인지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제 생일을 핑계로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암 치료는 마치셨지만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외동아들 생일이어도 전 그동안 용돈을 받아 학교 앞 떡볶이 집을 가는 것이 전부였기에 저는 사실 이날이 꿈 같았습니다. 집에서 맞이하는 몇 번 안 되는 생일이기도 했지만 전학을 많이 다닌 탓에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 생일도 처음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날이었죠. 또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애도 아주 웃고 그야말로 저에게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님의 음식 솜씨는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손수건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생일 선물다운 걸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기억이었죠. 이제 1년이 남은 우리는 너무 아쉬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남아있는 아이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떠서 해질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공부하고 뛰어놀던 거의 형제나 다름없던 우리들이었기에 끈끈함은 여느 학교 친구들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는 하굣길에 비가 와서 그날은 아이들이 하나둘 집에 그물 일을 도와드리러 가야 한다며 가버린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제이는 집에 안 가고 음악실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창가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빗물이 내리쳐 그런 것인지 전학 온 첫날 제이의 어둡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야, 와 너 집에 안 갔노? 아, 나는 그물 일 도울 게 없어. 와, 너희 집은 뭐 하는데? 우리 집은 그냥 아빠는 회사 다녀. 그래, 하긴 내 너희 집 한 개도 모른대. 엄마는? 그러자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제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을 때 눈물이 가득 고인 커다란 눈망울에 비친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괜한 걸 물었나 싶었죠. 정신이 번쩍 들어 얼른 안주머니에서 생일날 받은 손수건을 꺼내 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비가 그치고 저는 제이에게 자전거로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이도 이내 말없이 따라 나섰고 뚝방을 지난 너른 언덕을 넘어서 파란 지붕이 있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내려갈 때였어요. 두 사람이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넘어 내었는지 저는 자전거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와, 미안. 돌아보니 제이의 하얀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판으로 뛰어가 노란 괴물주머니 꽃을 따다가 빻아서 얼른 무릎에 올려 손수건을 덮어 묶어주고는 몇 번이고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보니 저의 무릎과 손목에도 피가 굳어 있었지만 저는 오늘 제이와의 일들이 모두 먼 옛날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도통 잠이 오질 않더군요. 제이가 피아노 앞에서 울었던 이유도 평상시 밝고 잘 웃던 제이가 갑자기 첫날같이 보였던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날 이후 그 애를 생각하면 무언가 먹먹해진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이유까지도 그때의 어린 저는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렇게 본교를 졸업하고 수영선수의 꿈을 키우고자 수영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한 저는 어머니를 따라 창원으로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직 학교에 남아 주말 부부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이기도 하셨지만 친정과 병원 가까이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직 역임 기간이 남으셨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안 계신 집은 어머니와 저에게는 여간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본교에 남아있던 아래 학급 동생들도 눈에 밝히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렇게 저는 쓸쓸한 중학교 시절을 수상 경력과 기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본교 아이들과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면 아이들과 물질하면서 놀던 추억, 누가 더 숨 오래 참기 놀이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더 세차게 물살을 갈랐고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쯤 제 목에는 중등부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2 그 애가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말이죠.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봄이면 매화나무에 꽃잎이 날려도 가끔은 그의 생각이 났으니까요. 아이들 얘기로는 다시 서울로 갔다고 전해 들은 게 전부이지만 따로 연락해 볼 방법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수영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버지께서도 교장직을 역임하시고 폐교된 이후 창원으로 오셔서 줄곧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계훈련을 마치고 며칠 휴가를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뚝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이내 버스가 전날 비와 물이 불어난 하천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으로 점점 물이 차고 있었고 당황한 승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음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계셨던 기사님께서도 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 당황을 하고 두려워 보이는 기색이 너무 역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